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60대를 다시 산다면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지금까지 건강관리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배움을 멈추지 않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와 함께 배움도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60대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황금기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인생 경험도 풍부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는 선입견,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부담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실제로 60대 이후에도 왕성한 학습 의욕을 보여주신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영호님, 87세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 87세입니다. 60대를 다시 산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배움을 절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40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62세에 정년퇴직했어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살았으니 은퇴 후에는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푹 쉬었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함이 찾아왔어요. 매일이 똑같고 자극도 없고 뭔가 점점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냐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큰 변화는 65세 때 시작되었어요. 우연히 도서관에서 컴퓨터 기초 강좌 안내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컴퓨터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에 갔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보다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마우스 잡는 법부터 배워야 했거든요. 키보드도 제대로 못 다뤘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니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어요.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었거든요. 67세에는 더 큰 도전을 했어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손주들이 외국에 살게 되었는데 전화할 때마다 소통이 어려웠거든요.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영어반에 등록했습니다. 60대, 70대 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반이었어요. 처음에는 ABC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이었지만 차츰 실력이 늘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공부했어요. 단어 외우고 문장 만들고 발음 연습하고 1년이 지나니 손주들과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How are you? I miss you 같은 간단한 표현이었지만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영어를 한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70세에는 글쓰기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평생 국어 교사를 했으니 글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창작 글쓰기를 해보니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에세이, 시, 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 보면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75세에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웠어요. 자녀들이 카카오톡을 하자고 해서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화면이 작아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터치도 잘 안 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뱅킹도 해요. 80세가 되어서는 더 나아가서 제 이야기를 녹음해서 팟캐스트로 공유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손주들이 가르쳐 줬는데 정말 신기한 세상이더라고요. 87세인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AI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챗GPT라는 것도 써보고 음성인식 기능도 사용해보고 물론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60대를 다시 산다면 더 일찍 더 다양한 것들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배움을 막는 장벽이거든요. 배움에는 정말 나이가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성적이나 진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웠다면 지금은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배우거든요. 60대인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심 있던 분야가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춰 가야 해요. 김영호님, 정말 감동적인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87세에도 AI를 공부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정미호님, 84세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호입니다. 84세입니다.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육아와 집안일에만 매달렸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늘 한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대학 교수였는데 저는 학력 때문에 항상 위축감을 느꼈어요. 60세까지는 정말 공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가끔 TV에서 대학 강의 같은 것을 보면 부러웠지만 내가 무슨 공부냐 하면서 포기했어요. 큰 변화는 62세 때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그 사건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남편에게만 의존하고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회복되고 나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나도 공부해보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제 진심을 알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처음으로 도전해 본 것이 수채화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는데 첫 수업날이 정말 떨렸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보다 젊었고 저는 붙잡는 법도 몰랐거든요. 선생님이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요. 마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물감 섞는 것부터 배웠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된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 간단한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고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런 걸 그릴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보여줬는데 남편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68세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화에도 도전했고 소묘도 배웠어요. 매일 2-3시간씩 그림을 그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제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72세에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어요. 동네 카페에서 작은 전시였지만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평생 꿈꾸던 일을 해낸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셨고 몇 점은 실제로 팔리기도 했어요. 75세부터는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도전해 봤어요. 도예도 배우고 서예도 시작했어요. 특히 서예는 정말 어려웠어요. 붓글씨는 한 번 삐끗하면 다시 쓸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집중력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78세에는 정말 획기적인 도전을 했어요. 디지털 그림에 도전한 거예요. 손주가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는 앱을 알려줬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그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손주가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강의 영상도 찾아보면서 공부했어요. 지금은 태블릿으로도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말로 설명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어렵지만 배워보고 싶어요. 80세가 되어서는 그림 가르치는 일도 시작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그림 그리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분들과 나누니까 더욱 보람 있어요. 지금까지 총 5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단체전에도 여러 번 참여했어요. 84세인 지금도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요즘은 추상화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60대를 다시 산다면 더 일찍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더 많이 시도해 봤을 것 같아요. 음악이나 춤, 글쓰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평생 학력 때문에 위축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배움에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60대, 70대에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온전히 그것에만 몰입할 수 있거든요. 정미호님, 84세에도 추상화에 도전하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5번의 개인전까지 여셨다고 하니 늦게 시작한 배움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인 것 같아요. 3번째 사연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박철호님, 79세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호입니다. 79세입니다. 저는 배움에 대해서 좌절과 성취를 모두 경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순수한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30년간 공장에서 일한 기능공이었어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게 평생 한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학력 때문에 승진에서도 밀렸어요. 그래서 항상 열등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한 후 처음에는 그냥 쉬고 싶었어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전함이 찾아왔어요. 특히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여전히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62세 어느 날 TV에서 야간 중학교 다니는 어르신 이야기를 봤어요.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학교를 간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가족들에게 말했더니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면서요. 결국 63세에 야간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첫 등교 날이 정말 떨렸습니다. 다행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배우고 싶다는 열정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40년 넘게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으니까요. 영어 알파벳부터 다시 배워야 했고, 수학도 기초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손주뻘 되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국사 시간이 좋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배우니까 그동안 TV에서 봤던 역사 드라마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문학 시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읽으면서 감동받기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험이었어요. 60년 만에 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첫 중간고사에서 낙제점을 받았을 때는 정말 좌절했어요. 역시 나이 들어서 공부는 안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집에서 매일 2-3시간씩 복습했어요.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모르는 것은 젊은 동급생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3년 후 중학교를 졸업할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평생 한이었던 중학교 졸업장을 66세에 받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서 야간 고등학교에도 진학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중학교까지면 충분하지 않냐고 했지만 배움의 재미를 알게 된 이상 계속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특히 영어와 수학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6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졸업식에 가족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줬는데 제가 이룬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70세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대학 공부가 어떤 건지 궁금했거든요. 대학교는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레포트도 써야 하고 컴퓨터도 사용해야 하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컴퓨터 학원에도 다니고 도서관에서 참고 서적도 찾아보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온라인 강의였어요. 컴퓨터로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지만 조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손주가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졸업 논문도 써야 했는데 평생 써본 적 없는 논문을 74세에 쓰게 된 거예요. 주제는 고령화 사회의 평생 교육이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76세에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의 감격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꿈만 같았어요. 16년 만에 이룬 꿈이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은 역사 공부에 푹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관련 서적을 읽고 박물관도 다니고 역사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또 외국어에도 도전하고 있어요. 영어는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가능하고 요즘은 중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중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게 목표예요. 60대를 다시 산다면 더 체계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봤을 것 같고요.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분야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에요. 예전에는 학력 때문에 항상 위축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이룬 것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요. 나이가 많다고 공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깊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시험을 위해 외우기만 했다면 지금은 진짜 이해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62세에 시작해서 76세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지금 60대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는 핑계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배우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그 열정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박철호님, 정말 대단한 학습 여정을 보여주셨네요. 76세에 대학을 졸업하시다니 듣고 있는 저도 감동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 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모두 60대 이후에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셨지만 그 동기와 과정이 참 다양했네요. 김영호님은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AI까지, 정미호님은 그림에서 시작해서 디지털 아트까지, 박철호님은 학력 콤플렉스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까지 발견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배움을 멈추지 않기에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평생 배우는 자세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김영호님처럼 컴퓨터부터 스마트폰, AI까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관심 있던 분야를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정미호님처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에 도전해서 개인전까지 여는 것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분 모두 손주들이나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셨는데 이것이 배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는 배움의 장벽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의 배움은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세 분의 사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젊을 때는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부했다면 60대 이후의 배움은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한 것 같아요. 또한 인생 경험이 풍부한 상태에서 하는 배움은 젊을 때보다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박철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해하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60대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잘 활용한다면 누구나 새로운 분야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나도 뭔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강좌 안내를 찾아보시거나 온라인 강의를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첫 걸음만 떼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시켜주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도 제공하며 무엇보다 삶의 활력과 목표를 줍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배움 자체가 또 하나의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도전 정신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할 수 있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김영호님, 정미호님, 박철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과 끝없는 학습 의욕이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60대를 다시 산다면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인생의 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